최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포함한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북 확장 억제의 군사적 능력을 총동원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인데, 이에 따라 앞으론 F-22, F-35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국방부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이와 같은 뜻을 모으며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요. 이날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 같다면서 여기엔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미 군사 능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은 5세대 전투기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으로 한미는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하는 등 우리 국군의 날 전후로 대규모 연합합동화력 시범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장 이번 달에 확장 억제수단 운용연습 DSC-TTX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치의 물러섬이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오스틴 장관은 방한 전 우리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북한을 향해 한 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며 한반도에서 70년간 무력 분쟁이 없었던 건 우연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을 밝히면서 언급했던 표현 중 수위가 가장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듯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압박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가운데 최근 한국 육군의 한 여단에서 들고 다니는 이것 때문에 북한과 중국에서 크게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이번에 한미연합의 대응 수준이 대폭 업그레이드된 마당에 이런 일까지 발생하자 혼비백산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지난달 미래지상군으로 불리는 육군 아미타이거 부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미군과 연합훈련을 벌였었습니다. 새해 첫 한미 연합훈련으로 아미타이거가 동원돼 미래형 지상전수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한 건데요. 육군에 따르면 아미타이거 10여 단과 미 2사단, 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 여단은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파주 무걸리 훈련장에서 대대급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각종 무기체계가 돋보였던 이번 훈련엔 한미장병 800여 명과 K808 차륜형 장갑차,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정찰드론, 무인항공기, 대전차미사일, 현궁 등이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아미타이거 10여 단과 스트라이커 여단의 각 한 개 대대가 중대 단위로 연합전투팀을 구성해 4일간 핵심 과제별로 A코스, B코스, C코스 등 3개의 코스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아미타이거 10여 단은 미래형 군사장비를 실증하기 위해 작년 6월 창설된 부대로 장병들은 워리어 플랫폼으로 불리는 첨단 개인 전투 체계를 착용하고 AI와 드론의 지원을 받으며 전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은 작전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정찰 드론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해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적군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연막탄은 적의 시야를 분산시키고 멀리 떨어진 능선에선 화력 지원으로 가세했는데 장병들끼리 공격과 방어팀으로 나눠 교전을 벌이는 훈련도 이뤄졌습니다. 또한 적과 교전 등 상황에선 국산 장애물 개척 전차 콧불소를 앞세워 적의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을 먼저 없애고 105mm 자주곡사포 풍익, 30mm 차륜형 대공포 천호의 엄호를 받으며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훈련에선 레이저 발사기와 감지기를 이용해 사망과 부상 여부를 알려주는 마일즈 장비까지 사용되면서 그야말로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렇듯 13일 동안 이뤄진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은 작년에 순환 배치된 미 스트라이커 여단과 아미타이거 10여 단이 실전에서 호흡을 맞출 감각을 키웠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재용 아미타이거 10여 단 대대장은 아미타이거 10여 단의 전투 수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연합 전력과의 상호 운용성도 검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엘 뮬러 스트라이커 여단 중대장은 아미타이거 10여 단과의 실전적인 훈련으로 한반도 작전 환경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감탄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훈련에선 K808 차륜형 장갑차와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호흡을 맞춰 양국의 기동 전술을 공유하는 등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한 연합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달리는 지휘실로 기대를 모으는 차륜형 지휘 소형 차량 100호가 육군의 아미타이거 10여 단을 시작으로 야전에 배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K808 차륜형 장갑차를 기반으로 개발된 베코는 현재 시험평가 단계로 적 화기와 화생방 공격을 방어할 수 있으며 K6를 장착해 적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기동화, 지능화, 네트워크화되고 있는 아미타이거의 중요성은 정말 셀 수도 없이 이유가 많은데요. 무엇보다 전쟁의 양상은 계속 변해가는데 기존의 군 구조에 단순히 첨단 기술을 결합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육군은 몇 해 전부터 아미타이거를 통해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미타이거 여단 전투단은 물론 추후에 4단급 규모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최근 확인됐습니다. 육군이 이런 혁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간단한데 우선 저출산으로 직접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병력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입니다. 더구나 전쟁의 양상도 바뀌고 있는데 현재 미 육군에선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전이라는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다영역 작전을 채택해 이를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전에는 지상에서 전투는 육군이 맡았지만 다영역 작전에선 영역을 특정군에 한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어떤 전력으로 상대해야 효과적인지 AI의 도움을 받아 분석해 결정하는 식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방산업체들은 네트워크전으로 표현되는 현대전장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초연결 통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하나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초연결 기동형 분산 전술통신 시스템의 개발 협약을 맺었는데 개발이 마무리되면 아미타이거 4.0으로 불리는 육군이 추구하는 미래형 지상 전투체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 민간에서 쓰이는 자동구성 네트워크 기술을 군에서 사용되는 전술이동 통신에 적용하는 걸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정보를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미타이거 여단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목받은 또 다른 여단이 있어 북한과 중국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아 참수작전 부대로 불리는 육군특전사 제13특수임무여단의 동계특수전 훈련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검은 표범을 의미하는 흑표부대로 불리는 특전사 특임여단은 임무 특성상 훈련과 장비 모습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훈련 영상이 공개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지난달 육군이 공개한 1분 40여 초 분량의 흑표부대 훈련 영상은 강원도 인제육군 KCTC에서 실시된 훈련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면 마일즈 장비를 장착한 소총과 최신 전투장구류로 무장한 흑표부대원들은 다양한 구조의 콘크리트 건물들로 구성된 시가지 전투훈련장에서 실전적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철조망을 절단하고 건물 출입구를 폭파한 뒤 내부에 진입하거나 부서진 승용차 뒤에서 교전을 벌였는데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밑도는 혹한을 뚫고 전시 전투 수행 방법을 숙달했습니다. 특히나 영상에 등장한 흑표부대원 장비 중 방탄헬멧 윗부분에 천에 덮인 채 튀어나온 직사각형 장비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장비는 빛을 증폭해 보여주는 광 증폭관이 4개나 달린 사안 야간 투시경 GPM-V-78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빌라덴을 잡은 4천만 원 투시경을 흑표부대원이 착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2011년 빌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에 참가한 미 최정예 특수부대 대북으로 요원들이 이것을 착용해 유명해졌는데 이는 무려 100도의 수평각도에서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특임여단은 임무 특성상 각종 첨단 장비를 많이 갖춘 것으로 유명한데 이들은 보통 생체인식기, 벽투시 레이더, 차음 헤드폰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사시 적국의 수뇌부를 제거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과 중국은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쉽게 보고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서 감행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